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일의 구동 원리를 이해하고 나선형 형산을 작성할 수 있다. 수입 작업 시 경로에 의해 발생되는 변화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강좌에서 알아볼 내용으로는 코일 피처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며, 코일 예제 1번을 통해서 코일로 발생된 나선형 곡선을 이용해 수입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피처는 코일입니다. 자, 코일은 여러분들 어떤 거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주변에 봤을 때 스프링 형태의 모양, 그래서 돼지꼬리처럼 꼬불꼬불꼬불 말려있는, 동그랗게 해서 말려있는 이제 그 스프링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코일이라는 피처예요. 인벤터를 좀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3D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스프링 형태를 만들어줄 때 원형 단면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선형 곡선, 스프링처럼 꼬여있는 형태의 곡선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경로로 삼는 거죠. 경로로 삼아서 이제 수입 명령을 통해 가지고 원형 단면을 나선형 곡선을 따라가면서 형상을 만들면 스프링 모양이 만들어진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퓨전 360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퓨전 360에서는 나선형 곡선을 만들어줄 수 있는 명령 자체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코일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바로 스프링의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는 한 가지가 더 있죠. 스프링 형태처럼 생기긴 했는데 그 나선형 곡선을 따라가는 단면이 원형이 아니라 좀 독특한 형태다. 그러면 좀 작업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퓨전 360에서는 나선형 곡선을 뭘로 만드냐면 스프링을 만들고 스프링이 가지고 있는 모서리 선이 있어요. 그 모서리 선을 가지고 나선형 곡선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선형 곡선이 필요할 때 또는 스프링 모양이 필요할 때 퓨전 360은 무조건 코일 피처를 통해서 작성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코일 피처 실행해 보도록 하죠. 자, 작성 패널 확장하고요. 저번 강좌 때 배웠던 파이프 위쪽에 보면 코일이라고 있습니다. 자, 코일을 클릭해서 실행합니다. 자, 그럼 평면을 지정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스프링의 길이 방향 말고 스프링의 길이 방향에서 직각 방향으로 바라보게 되면 스프링이 감겨있는 원형이 보이죠. 그 원을 어디다 그릴 거냐. 그래서 어쨌든 2D 스케치로 중간에 이제 한번 들어가서 원을 그리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2D 스케치다 보니까 반드시 어느 평면에 그릴지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뭐 딱히 중요하지 않으니까 XY 평면 선택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2D 스케치를 할 때랑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이건 코일이라는 명령 중간에 스케치로 잠깐 들어온 거기 때문에 화면이 내가 선택한 면에 직각 방향으로 전환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화면상의 원점의 위치는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자, 원점을 클릭을 하고요. 마우스로 움직여 보시면 스케치 명령에서 우리가 중심 지름 원을 사용했을 때와 똑같이 원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원의 지름은 30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30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바로 스프링 형태로 말려있는 코일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측에는 코일을 제어해 줄 수 있는 코일의 파레트가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파레트의 내용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파레트 내용 한번 살펴보면 일단 처음에 유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회전 및 높이라고 돼 있어요. 회전 및 높이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게 한 바퀴씩 도는 거잖아요. 위로 올라가면서 한 바퀴씩 도는 건데 이 그려준 원을 따라서 이 몇 바퀴를 돌 거냐. 그래서 지금 밑에 회전 값이 있죠. 3바퀴를 돕니다 라고 돼 있는 거고, 높이는 뭐냐면 첫 번째에서부터 세 번째까지 돌게 됐을 때 올라가는 높이가 전체 높이가 얼마냐. 그래서 이제 여기 원의 중심에서부터 제일 위에 있는 이 세 번째 원의 중심까지 전체 높이가 33.75다. 이게 정확히 표현을 하면 좀 확대를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요 원의 중심까지, 요 사이에 있는 높이가 33.75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높이를 제가 바꿔줄 수 있는 거죠. 40이라고 해주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중앙에서부터 중앙까지의 높이가 40입니다. 라는 거고요. 유형을 눌러보시면 회전 및 높이 말고 다른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 회전 및 피치가 있는데 회전 수는 똑같아요. 아까랑 3바퀴를 돕니다. 3바퀴를 돌아서 올라가는데 자, 피치 값이 지금 13.333 이렇게 나와 있는데 피치 값은 뭐냐면 한 바퀴를 돌 때 올라가는 높이를 피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바퀴를 돌 때 올라가는 높이. 그래서
보시면 저거 회전 및 피치로 하면은 저기 써진 피치 값은 여기서부터 그 다음 높이 여기에 중앙까지 요 높이가 13.333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한 바퀴 돌 때 15mm 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 바퀴 돌 때 높이가 15mm다. 자, 그 다음에는 높이 및 피치입니다. 높이 및 피치는 몇 바퀴를 돈다라는 거를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높이가 얼마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전체 높이가 얼마고, 그 다음에 한 바퀴의 높이가 얼마입니다. 이거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회전수가 자동적으로 계산돼서 나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서 유형을 어떻게 작성을 할 거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회전 및 높이로 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나오는 회전은 이제 등각으로 돌릴게요. 홈 버튼 눌러서 보면은 좀 요렇게 여기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돌면서 올라가는데, 여기 회전 밑에 거를 체크를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회전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오른쪽 감김, 왼쪽 감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일단은 코일 실행했을 때 기본적으로 나오는 회전 방향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반대 경우는 아예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굳이 회전 방향을 바꾸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형태라고 한다면 기능상으로는 회전 방향이 어떻게 되든 똑같은 기능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지름 30은 아까 우리가 원을 작성했을 때 그 원의 지름을 얘기합니다. 즉, 요 한 바퀴 돌아가는 이 원의 지름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높이 45는 아까 얘기했던 높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도가 존재를 하네요. 몇 도냐. 그래서 요 각도를 한번 바꿔볼게요. 한 45도로 바꿔보면, 자, 코일이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45도 각도로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위로 가면서 점점 넓어지면서, 그래서 이런 형태의 코일을 생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각도를 추가적으로 더 주면 돼요. 각도 값 같은 경우는 제가 10도만 줄게요. 10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데, 기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얘가 진행하는 방향이 요 위쪽 방향이니까 제가 10도를 줬을 때는 진행 방향으로부터 각도를 입력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게 10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기준만 잘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간 넓어져 가면서 작성되는 코일을 생성하고 싶다라고 할 때 각도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각도 값은 다시 0으로 변경을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스프링을 생각하면 단면이 원형만 쓰인다라고 하지만 단면의 형태도 좀 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파이프와가 좀 비슷하기는 해요. 근데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파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원형, 사각형, 삼각형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삼각형에 얘는 이제 외부냐, 내부냐라는 항목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형 눌러주면 이제 지금처럼 원형이고, 사각형 눌러주면 정사각형. 단 직사각형 형태로는 작성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스프링, 설계를 하다 보면 이제 금형 스프링이라고 해서 사각의 단면을 가지고 있는 스프링이 존재를 하긴 하는데, 이 사각단면 스프링이 저렇게 정사각의 단면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성을 할 때는 코일로 나선형 곡선 모서리를 생성을 한 다음에 직사각의 형태를 그려가지고 수입으로 따로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은 좀 불편하죠. 그래서 사각형이 있어 주면은 이제 정사각이랑 직사각이랑 다 해줄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으면 조금 더 편할 텐데, 그런 자유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수입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이 가능하니까 그거는 뭐 작업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삼각형, 이제 외부가 있는데, 외부를 누르시면 바깥쪽으로 이제 뾰족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를 눌러주시면 안쪽으로 뾰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외부냐 내부냐는 바깥쪽으로 뾰족하게 가느냐 안쪽으로 뾰족하게 가느냐, 그거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면 위치도 좀 잡아줄 수 있습니다. 중심에서, 우리가 파이프 할 때는 무조건 중심에서밖에 안 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내부. 그러면 우리가 그린 선, 원형, 원 내부예요. 그래서 스프링의 바깥 지름이 내가 지정한, 내가 그려준 원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내부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스프링의 안쪽, 내부 지름이 내가 그려준 저 원이다, 원의 지름이다 라고 한다면 외부를 선택해 주시면 바깥쪽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단면 크기만큼 더 커지고,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사이즈가 내가 작성한 원의 직경하고 동일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다시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바꾸고 그 다음에 단면은 원형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면 크기 같은 경우는 원형일 때는 이 단면 원의 지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7.5라고 돼 있는데 한 6 정도로 줄까요? 6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을 하면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이 되는 거고요. 삼각형의 기준은 파이프 때랑 똑같습니다.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이제 6인 게 아니고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딱 정삼각으로 보이거든요. 요 삼각형의 뾰족한 끝점에서부터 바닥까지 수직한 선, 이 선의 길이가 6입니다. 저 길이로 삼각형의 크기를 정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작업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게 원형 스프링이다. 그럼 이렇게 원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스프링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원형 스프링 작성했을 때 제가 이제 나선형 곡선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코일을 작성을 하고 코일이 가지고 있는 모서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원형으로 작성을 해봐도 이렇게 원형으로 쭉 올라가는 데도 선이 하나 딱 보이죠. 요 선을 경로로 삼으시면 돼요. 만약에 나선형 수입 경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 선을 경로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나선 곡선을 생성할 때나 또는 스프링 모양이 필요할 때나 코일이라는 피처를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해줄 수 있다. 자, 이것으로 코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일 예제 1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가로치고 드릴이라고 써 있는데 드릴 형태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실제적인 드릴 앞에 날이 저렇게 돼 있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따라하고 개념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익히기 위해서 그냥 간단한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일단 드릴은 직경이 12인 이제 드릴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길이가 150인데 그 중에 100mm 구간에 이제 우리가 파낼 수 있는 칼날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 칼날이 존재하는데 이제 칼날이 이렇게 꼬불꼬불 나선형으로 존재를 한다. 이렇게 꼬불꼬불 꼬여진 형태로 이제 파진다. 그 파진 단면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AA 해가지고 단면이 잘려서 단면 AA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의 직경이 12 요만한데 이게 좀 크게 표현된 거는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축척 써 있죠. 4:1 확대해가지고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림은 확대한 건데 간혹 가다가 요 치수도 확대된 거 아닌가요? 즉 저 3이라는 게 4배가 돼서 3이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도면에서 확대도를 그려도 거기에 써지는 치수는 확대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치수 그대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실제 치수가 3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10도 기울어져서 3mm 올라와서 10도 기울어져서 70도 기울어진 상태로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여기를 파냈다 라는 거죠. 이 파낸 형태가 이 나선형 곡선을 따라서 파지는 거죠. 간혹 가다가 이제 저 나선형 곡선을 우리가 그냥 코일로만 생성을 하면 되지 않겠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코일 알아본 거에 따르면 코일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단면 자체가 정원 아니면 정삼각형 아니면 정사각형, 하지만 지금 파여져 있는 형태는 그 형태하고는 무관하죠. 그러니까 이 형태는 우리가 별도로 저 형태의 프로파일을 작성을 하고 나선형 곡선을 따라서 수입으로 처리해 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퓨전 360은 나선형 곡선을 작성해 줄 수 있는 명령 자체가 없으니까 코일로 나선형 곡선을 만들고 그 코일로 생성된 형태에 있는 모서리를 따라서 이제 수입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꼬여지는 거에 대한 정보는 지금 전체 여기 나선형 곡선이 파지는 길이가 100인데 2턴이라고 돼 있죠. 2바퀴 회전을 한다. 즉 회전 높이로 설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제 퓨전 360에 가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예제 형태를 입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선형 곡선이 들어가 있는 형태다 보니까 제가 제공한 2D 도면만을 보고는 형태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 전체 150mm 길이의 직경이 12mm인 원기둥에 나선형 형태로 지금 이렇게 홈이 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면을 보면 우측 면도에서 자, 이렇게 지금 파져 있는 게 보이죠.
자, 파져 있는 형상을 보면은 도면하고 다르게 저 파진 부분이 직선이 아닙니다. 곡선을 띄고 있죠. 근데 저희가 곡선인 이유는 앞에 쪽이 뾰족하게 원뿔 형태로 지금 잘려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체적인 형태는 기본적으로 직선의 형태로 파져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려면 단면을 잘라서 보는 게 가장 확실하겠죠. 그래서 검사에서 단면 분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평면에서 살짝 거리를 띄워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우측면도 눌러서 보면은 자,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직선의 형태로 파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다라는 걸 잘 이해하시고 이제 작업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저는 이제 먼저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업창을 하나 띄워놨으니까 추가적인 작업창을 생성하도록 할게요.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서 새 설계. 지금 퓨전 360을 바로 켜고 아무 작업도 안 하신 분들은 그냥 떠있는 화면에서 바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원기둥 형태를 작성을 하는데 작성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부분이 이제 각도 118도로 뾰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각도 118도가 적용된 상태로 처음부터 작성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 정면에서 보이고 있는 형태를 그려서 회전으로 만들어야 될 거고요. 저는 요번에는 그렇게 작성 안 하고 일단 원기둥 직경 12mm 그리고 길이가 150mm인 원기둥을 먼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나선형 곡선을 활용한 그 홈을 파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앞부분에 118도를 잘라주는 쪽으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원기둥을 작성할 때는 그냥 원만 그려서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작성 패널에 있는 스케치 작성 눌러주고 우측에서 봤을 때 원형이니까 우측면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성에 있는 중심 지름 원을 이용해서 원의 중심은 원점에 넣고 원의 지름은 12mm. 자, 엔터. 이렇게 되면 프로파일 작성이 완료가 됐죠. 스케치 마무리 눌러서 끝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돌출 해주겠습니다. 돌출은 방향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거리는 150. 그냥 150을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선형으로 파줄 프로파일과 이제 나선형 경로, 나선형 곡선을 작성을 해야겠죠. 일단 프로파일 작성이 쉬우니까 프로파일부터 먼저 작성을 할게요.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요면에서 작성을 해야겠죠. 여기가 이제 반대쪽 끝이니까 우측에 해당하는 이제 요면에 작성을 해야 되니까 이면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스케치 작성 선택을 해주고요. 좀 확대하겠습니다. 자, 좀 확대해주고 자, 여기서 일단 위로 기준인 수직선이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게 없어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중심선이 수직하게 올라오죠. 수직하게 올라오고 여기서 이제 중심에서 3mm 떨어진 지점에서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 수직선을 그려놓고 여기서 이렇게 선에다 붙여서 삼각형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치수를 주는 방법이 있고요. 요거 없이도 작업이 가능한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각도를 기입할 때 조금 불편해져요. 이거 없이 작성을 한다고 해도 이제 요게 수직한 걸 맞춰주는 거는 여기서 수평 수직을 이용을 해서 원점과 이 점을 수직하게 맞춰줄 수는 있지만 처음에 이 선이 수직한 선으로부터 10도라는 각도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추가적인 선이나 아니면 점을 추가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도를 입력하려면 수직선을 그려주는 게 낫겠죠. 이게 형상적으로는 필요한 선은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는 치수를 맞춰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점까지 3mm. 그 다음에 이 수직선에서 이 선까지 10도. 그 다음에 이 10도 기울어진 선에서 그 다음 선까지가 70도죠. 자, 각도는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바깥쪽 선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쪽은 그냥 이게 중요하지도 않고 대충 이렇게 해서 이 원보다 좀 크게 대충 잡아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상태로 그러면 치수가 정해지는 게 아니니까 그냥 저렇게 자유로운 상태로 냅두고 완전 정의하지 않은 상태로 냅두고 끝내도 되느냐. 작업 이후에 이제 다시 건드리지 않을 거면 저렇게 끝내도 상관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완전 정의 안 된 스케치를 만드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대략이라도 치수를 넣어줍니다. 스케치 치수에서 이제 여기 있는 요 선과 요 선을 딱 클릭을 해가지고 나오는 각도 클릭
46도 정도니까 한 50도 정도 입력해 볼게요. 대략적으로 입력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자, 요 중심에서 요 선까지 떨어진 거리. 이거는 이제 이 원의 반지름인 6mm 보다 크면 되겠죠. 그래서 한 7mm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크게. 이렇게 입력을 하고 스케치 마무리. 자, 이렇게 되면 프로파일은 작성이 완료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프로파일을 따라갈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퓨전 360 같은 경우는 그 경로를 나선형 곡선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코일로 작성을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코일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일단 화면은 등각으로 돌리겠습니다. 홈 버튼 눌러서 등각으로 돌리고요. 그 다음에 작성 코일. 자, 코일을 작성할 평면은 이제 코일이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면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 면을 지정을 하고 이 면의 중심 클릭하고 그 다음에 코일 회전하는 거는 지금 원통의 지름하고 동일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2 입력하고 엔터. 자, 코일 진행 방향이 반대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높이 값에 마이너스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mm다 해주면 반대쪽으로 100mm 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맞춰줘야 될 건 회전이죠. 회전수인데 지금 저는 똑같이 맞춰 있어요. 2로 똑같이 맞춰 있는데 만약에 저 값이 2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문제랑 똑같이 2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원형으로 돼 있고 중심에서 뭐 이렇게 돼서 단면 크기는 3mm다 라고 돼 있는데 뭐 지금 저 단면의 크기가 어떻다 아니면 저 형태가 원형이다 아니다는 지금 상황에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저 코일로 생성되는 나선형 곡선만이 우리가 필요한 거니까 그것만 있으면 된다. 단지 이제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생성이 잘라내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원통의 저 원형 홈이 파집니다. 저 원형 홈이 파지는 건 저희가 바라는 결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는 생성을 새 본체로 해서 아예 그 나선형 곡선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성을 새 본체로 변경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겹친 상태로 만들어지죠. 자, 이제 코일에서 작성된 나선형 곡선을 이용해서 수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작성 패널 확장하고요. 그 다음에 수입을 선택을 합니다. 자, 수입 팔레트가 떴으니까 처음에 프로파일부터 먼저 선택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확대해가지고 프로파일로 삼각형의 안쪽 면을 클릭을 하면 안쪽만 따로 선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는 이제 원 기둥이 갖고 있는 이제 원형 모서리 때문에 영역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되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파야 되는 건 원의 내부 쪽만 파면 되니까 저렇게 선택해도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위험합니다. 안 좋습니다. 이게 나선형 곡선을 따라가면서 간혹 가다가 저 원 표면에 얇은 면처럼 되어 있는 부분을 남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좀 더 오버해서 잘라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프로파일도 같이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깥쪽을 더 자른다고 문제될 건 없죠. 허공을 추가적으로 더 파낸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고 이렇게 된다면 얇게 면이 생기는 경우가 아예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파일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경로를 선택을 해야겠죠. 자, 경로 같은 경우는 뒤에 선택 버튼을 클릭해 준 다음에 자, 화면을 좀 돌려서 보면은 자, 나선형 곡선 같은 경우 어딨냐? 이 코일의 원의 4분점에 해당하는 여기 원통과 딱 닿아 있는 저 부분에 이제 나선형 곡선이 발생되는데 이 위치를 보면은 작성된 프로파일 면보다 살짝 안쪽으로 더 들어가 있습니다. 시작하는 점이. 요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해보면 빨간색으로 선이 작성되면서 생성이 잘라내기로 됐다. 그리고 지금 있는 형상 안쪽을 파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잘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이 작성된 형태를 보면은 이게 원통에서 계속 안쪽을 이렇게 파야 되는데 원에서 이렇게 벗어나면 안 되는데 벗어나게 돼요. 보시면 이 삼각형 형태가 중간중간 보이시는데 얘가 돌아가는 게 문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얘가 아예 안 도는 것도 문제기는 해요. 자, 보시면 우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바깥으로 가면서 점점 좀 멀어지는데 이게 앞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수입하고 약간 다른 게 앞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수입은 2차원 평면에 그려진 경로를 가지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회전 방향이 한 군데밖에 존재를 안 합니다. 하지만 얘는 나선형으로 뺑글뺑글 돌아가는 3차원 공간상에 작성된 선이기 때문에 두 군데의 회전 방향이 발생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회전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나선형이 이 원을 따라서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똑같이 도는데
여기 보이는 요 삼각형 단면이 얘가 이렇게 도는 거에 따라서 같이 뭐 90도 돌았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수직하게 있는 여기서 마찬가지 10도가 기울어진 상태 이렇게 돼서 70도 나오고 요렇게 돌아요. 근데 지금 요렇게 도는 거는 진짜 저렇게 돌아야 됩니다. 저 방향으로 도는 건 맞는데 이 방향으로 돈다 그러면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벗어나질 않는데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게 뭐냐면 얘를 이제 정면에서 한번 바라볼게요. 우측면에서 정면을 한번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선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작성한 프로파일은 삼각형은 지금 요 면에 수직하게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건데 얘가 요 끝에서 이제 출발을 하면서부터 이 선이 갖고 있는 이 각도에 맞춰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돌게 돼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꼬인 거니까 이제 뭐 이쪽 위에선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돌게 되기 때문에 이 선의 각도에 맞춰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 회전은 발생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수입을 다뤘을 때 저 선행 진행 방향에 따라서 회전되는 단면을 막아줄 수 있는 기능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 방향이에요. 방향이 지금 직각으로 되어 있는데 확장을 해보시면 평행이 되어 있는데 평행을 하면 이 프로파일이 작성된 거와 평행하게 단면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되는데 그래도 뭐가 좀 이상해요. 자, 뭐가 이상하냐? 자, 다시 우측면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2차원에 그려진 경로를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었던 부분인데 방향이 평행이 되면 단순히 프로파일이 그려진 면만 평행으로 맞춰주는 게 아니라 저 선을 따라가면서 발생되는 모든 방향의 회전을 다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까지 막히느냐? 이 회전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갈 때 여기서부터 거리가 3mm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전까지 같이 막히는 거예요. 그 회전이 막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선의 위치만 따라가기 때문에 이 끝점이 똑같이 따라서 이렇게 원형으로 돌게 됩니다. 제자리에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회전 방향을 한쪽만 막을 수 있는, 즉 선의 진행 방향, 요 원을 따라 회전하는 방향은 막지 말고 선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회전되는 걸 막아줘야 되는데 그걸 이 방향에서는 제어해 줄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다른 방법은 제가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한 가지 설명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자, 단일 경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설명드린 게 경로 플러스 안내 레일입니다. 근데 그 밑에 한 가지가 더 있죠. 경로 플러스 안내 공면이에요. 자, 경로 플러스 안내 공면을 선택을 하면 이제 안내 공면이라는 항목이 추가가 되고요. 선택 버튼을 클릭을 한 다음에 안내해 줄 수 있는 공면을 하나 선택을 해 주는데 자, 여기서 어디를 선택할 거냐? 이 원통의 바닥면을 선택을 해 줄 겁니다. 자, 그런데 경고가 뜨면서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작성이 되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되는 게 아까 처음에 수입 명령 실행했을 때 지적을 했던 이 선이 시작하는 부분의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 프로파일이 작성된 면과 딱 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경로가 프로파일과 교차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선형 곡선이 시작하는 지점이 이 스케치가 그려진 이 점하고 똑같이 와서 작성이 돼야 이 안내 공면을 가지고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나선형 곡선을 수정을 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취소 누르고 빠져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코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나선형 곡선을 만들기는 하지만 코일로 작성한 형태, 그 형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나선형 곡선만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저 코일의 단면을 원형으로 하는 건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모서리를 정확하게 갖고 있는 형태를 해주는 게 좋은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제가 봤을 때는 삼각형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코일을 수정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코일을 더블 클릭해서 다시 한번 피처 편집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단면을 삼각형으로 선택하는데 삼각형 외부로 선택을 할게요. 외부로 선택하면 이렇게 되고 내부로 선택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외부로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삼각형의 이쪽 꼭지점에 있는 모서리 이걸 선택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선택하기 좀 불편하고요. 그래서 외부로 선택하면 그게 바깥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선택하기 좀 편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꼭지점이 갖고 있는 나선형 곡선이 이 원의 지름하고 딱 맞게 해주기 위해서 단면의 위치를 중심에서가 아니라 안쪽으로 넣어주겠습니다. 내부로. 그러면 요 꼭지점에서 발생되는 요 나선형 곡선이 우리 원기둥의 지름과 딱 맞는 형태로 작성이 됩니다. 자, 열어놓고 마찬가지로 새 본체로. 그래서 확인 해줄게요. 이렇게 되면 이 나선형 곡선이 시작하는 지점이 정확하게 우리가 그린 프로파일과 같은 면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발생했던 문제가 발생 안 하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작성 패널 확정을 하고 수입을 해줍니다. 그리고 처음에 프로파일로 안쪽 그리고 바깥까지 오버해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에서 선택을 클릭한 다음에 요 삼각형 끝에 있는 요 선에다 갖다 대서 선을 선택을 합니다. 자, 당연히 이상하게 파진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줘야 된다? 단일 경로가 아니라 경로와 안내 공면을 선택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안내 공면으로 여기 있는 평면을 선택을 할 거다. 클릭. 자, 해주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제대로 됐나 진짜 확인하고 싶으면 이제 우측면 딱 눌러가지고 보시면 이 작성된 경로 빨간색이 겉에 부분이 완전한 원형을 띠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정확하게 따라서 돌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삼각형이 이 회전 방향, 코일이 꼬여 있는 지름 방향으로는 똑같이 회전을 하면서 정면에서는 여기 지금 선이 수직으로 가 있는 게 보이죠. 이 단면이 이 선의 진행 이 방향으로는 휘지 않으면서 그 각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수직한 상태로, 즉 프로파일이 작성된 평면과 평행한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안내 공면이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 선택된 안내 공면과 작성된 프로파일이 작성된 면과 이루고 있는 각을 고정시켜줍니다. 처음에 최초 상태로 고정시켜줘요. 그렇기 때문에 꺾이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그 평면과 관계없는 이쪽 방향의 회전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내 공면을 사용하면 한 개 축의 회전 방향만을 억제해 줄 수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면 제대로 나선 형태로 홈을 파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인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나선형 형태로 잘 파진 부분이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거는 나선형 곡선을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코일이죠. 지금 보시면 본체를 확장해 볼게요. 검색해 본체를 확장해 보면 본체 1번과 본체 2번이 존재합니다. 본체 2번이 코일을 통해서 만들어진 스프링 형상이고요. 그 다음에 본체 1번을 꺼보면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게 작성을 다 끝내고 나면 더 이상 필요 없는 형상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형상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형상을 지워줘야 되는데 어떻게 지워주느냐. 자, 본체 지금 2번입니다. 2번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오른쪽 클릭을 하면 나오는 항목이 있는데 삭제하고 제거 두 가지가 있어요. 왜 비슷한 말이 두 개가 있지라고 하지만 두 개가 해주는 역할이 다릅니다. 자, 일단 삭제는 키보드의 델리트 키를 눌러서도 해줄 수 있어요. 델리트 키 위에 뒤에 델이라고 써져 있죠. 삭제를 선택을 하면 경고가 나옵니다. 이 피처는 시간 표시 막대에 다른 피처가 참조하고 있습니다. 수입이죠. 이 피처로 작성된 형상이 가지고 있는 모서리 선을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처가 사라지면 수입도 사라집니다. 코일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삭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 형상을 지워주는 게 아니라 저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실행한 명령 자체를 지운다. 피처 자체를 지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우면 안 되고요. 만약 본체 2번을 클릭해서 제거를 눌러주시면 피처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작업 내용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더 이상 저 형상은 필요 없으니 저 형상만 지워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내가 사용한 형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거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가시성만 그냥 꺼가지고 안 보이게 해주는 방법도 있긴 한데 확실하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안 되려면 형상을 제거해 주는 게 더 낫겠죠. 자,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끝단을 이제 뾰족하게 해주는 것만 남았습니다. 자, 스케치 작성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작성 평면은 정면을 선택할게요. 정면에 해당하는 X, Z 평면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 끝이죠. 이쪽 끝이니까 이쪽 끝으로 와서 자, 선을 이용해서 일단 요 전체의 중간에서 이제 수평선을 하나 그려줄 겁니다. 이 수평선은 이제 회전축이 되겠죠. 회전축이니까 이제 얘는 선택을 해서 중심선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선해서 여기 삼각형을 그려줄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이제 요 삼각형 있는 부분만 원형으로 뺑 둘러서 파주면 원볼 형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각도 치수를 줘야겠죠. 그래서 각도 치수를 주기 위해서 스케치 수하고 이 선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 선을 선택을 해서 자, 이렇게 빼주는데 각도가 118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절반의 각도니까 클릭해주고 118 나누기 2 입력을 해주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바깥쪽으로 삐져나간 건 이 12파이 1보다 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지름 형태로 나오면 요거는 12보다 크면 되니까 14 정도로 해줄 거예요. 14 정도. 12보다 크게, 살짝 크게 해주고, 그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자, 그 다음에 회전. 해주면 여기를 중심선으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회전을 하겠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원뿔 형태로 파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등각으로 보시면 이제 작성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코일 예제 1번 작성을 모두 완료를 했고요. 이번 강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